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마저도 정쟁의 국회, 탄핵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까지 합니다. 법사위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법사위가 언제 정상화 안 됐습니까? 오로지 지금 이 모든 일정과 12월 8일부터 내일 본회의, 모레 본회의의 일정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와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모든 것이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분을 달라고 지금 법사위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재수입니다. 조금 전에 소병철 감사님께서 우리 법사위에 많은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법사위에는 소위 법사위 고유법 1677건 타 상임위에서 우리 법사위로 송부가 된 법안 중에서 전체에 단 한 번도 상정되지 못한 법안이 35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합의가 되었던 지난 11월 22일의 법사위가 무산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검사 2명의 탄핵안, 이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의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이 되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검사 2명 중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헌법상 탄핵의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사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검찰에서는 최근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까지 실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안 의결을 강행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마저도 정쟁의 국회, 탄핵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조병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법사위의 계류 중인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다음 주에라도 의사일정을 합의를 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입니다. 우선 국회법 제49조 2항은 상임위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냅니다. 지금 계속 법사위 파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만 해도 지금 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소집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말로는 민생법안 처리하자면서 행동은 달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비판받을 점입니다. 방통위원장, 자 탄핵이라고 하는 여기 법조인들 많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 식물방통위 만들겠다고 정략적으로 하는 꼼수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더 부끄러운 것은 냈다가 철회했고 또 낸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냈다가 철회하고 냈다가 철회하고 국회가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국회의 태도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거를 국민이 굉장히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통위원장이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도 이렇게 정략적으로 탄핵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발을 묶어놓고 내년 총선 때까지 업무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밖에 보일 수 없다는 이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법조인들이 많으시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까지 합니다. 법사위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법사위가 언제 정상화 안 됐습니까? 바로 상임위의 의사 일정과 개의 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던 것 자체가 비정상인 거예요. 법과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돌이켜 보겠습니다. 12월 8일 날 본회의 직전에 탄핵안을 제출하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을 때 거기에 편승해서 24시간 이후에 탄핵안을 표결하려고 했지만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12월 8일 날 탄핵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72시간 지나서 자동 폐기될 것을 우려해서 법에 맞지 않고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했지만 탄핵안을 결국 철회하고 어제 다시 발의를 제출을 했습니다. 23일 날 본회의를 하면서 그때 다시 탄핵안을 제출하고 쌍특검을 올려서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법사위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하면 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해서 다시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23일 날은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만 처리하고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건지에 대한 답은 달라고 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재 소장을 가지고 또 30일 1일 날 탄핵 처리할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었고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23일도 결국은 탄핵을 위한 본회의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법사위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일 1일 예정된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입니다. 여지껏 매년 관례적으로 법정 시한 전에 본회의 일정을 잡았지만 예산안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문제는 법사위의 문제이고 본회의 안건은 원내대표, 원내지도부 간의 문제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내일 원내대표 간 합의 없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지금 예고했습니다. 아마 오늘 법사위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한다면 내일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22일 날 법사위가 무산됐는지, 왜 12월 8일 날 탄핵안을 제출했다 12월 9일 날 그걸 철회했는지, 왜 예산안은 처리하지 않고 내일 안건도 없으면서 깡통 본회의를 열어서 내일 탄핵안을 보고하려고 하는지, 오로지 지금 이 모든 일정과 12월 8일부터 내일 본회의, 모레 본회의의 일정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와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모든 것이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분을 달라고 지금 법사위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 점을 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